자, 안녕하셨지요? 벽광입니다. 자, 역학방송 사주명리학의 육친론 기초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비견겁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끝났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안들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또 식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적으로 보면 먹을 식자에다가 신신자, 그러니까 먹는 신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복이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요. 나에게 음식을 주는 신이다, 그런 뜻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밥그릇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먹는 것을 주는 거니까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 먹을 복이 있다, 그런 말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일간과 관계에서 보면은 음양적으로는 같은 음양이에요. 음양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대신 기운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면은 병화가 식신이고요. 지지에서는 이제 사화가 식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간과 음양은 같은데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것을 일간의 기운을 빼내서 쓴다. 그래서 이제 설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설기란 의미가 이제 바로 일간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간이 생해주는 개념, 설기 빠져나가는 개념,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칭으로는 수성, 목숨을 주관하는 별 또는 복성, 여러 가지 복을 주는 별이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이라는 것이 이제 목숨, 그러니까 생명에 이제 뭐 장수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그만큼 복을 주는 그러한 육친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굉장히 길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이제 식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큰 뜻을 본다면 이제 식신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판서와 함께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보통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간의 그 주인공의 일간이 결국은 이제 기운을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의 예시를 보면요, 간목 일간이다 그러면 천간에는 병화가 되고요, 병화가 식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상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음양 관계는 음양은 같아요. 같아. 양이면은 양 대 양, 그죠? 또는 음이면 음 대 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식신이 되고, 음양이 달라지면은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이 이제 목생화가 되니까요. 일간의 기운이, 그러니까 일간이 생해주는 개념도 되고요. 뭐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로 하면은 설기,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설기. 자, 요 설기할 때 우리가 보통 요 설자와 동일합니다. 이 설자하고 동일하게 같은 설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더라도 설기가 되고요, 이것도 쓰더라도 설자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르게 쓰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식신이다 그러면은 식이니까 먹을 식이죠. 먹는 신, 먹을 것을 주는 신, 그릇.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밥그릇이 그냥 생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신이라는 것은 일간 자신의 주인공이죠. 사주의 주인공이 자신의 밥그릇을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죠. 발휘하는 힘.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곧 무엇을 만들어요?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죠. 그것이 식신입니다. 거저 그냥 이렇게 밥그릇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일간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특징적으로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목일간이라고 하면은 음양이 같은 병화는 같은 양대양으로서 식신이 되고요. 목생화에. 정화는 양대음으로서 목생화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음양이 다르고 여기는 음양이 같음으로 인해서, 이럴 경우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석의 힘을 볼 때도 이렇게 음양이 양대양으로서 같으면 어때요? 밀쳐내는 힘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딱 이렇게 음량이 붙었을 때, 이렇게 음량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일간이 생해주는 힘이 많이 약화됩니다. 만약에 플러스 대 마이너스로 붙으면 굉장히 그 기운이 생해주는 기운이 세겠죠. 워낙 음량이 딱 합의되니까, 음량을 서로 같이 되니까 굉장히 착 붙는 효과가 되니까. 그러나 양대양은 아무래도 배척의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명리적인 해석으로 할 때 그래서 내재적인 힘, 내재적 성향으로 보고요. 또는 내양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대양, 음대음으로 밀쳐내니까요. 그 다음 반대로 음양이 서로 이렇게 잘 배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외향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재적인 또는 내향적으로 흘렀을 때는 자기 자신 안쪽으로 흐르는 내향적 기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 중심적으로 내재적으로 가니까 자기 중심적 성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좀 약간의 이기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적인 성향이 나타날 때는요, 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대외적인 그런 어떠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사교적 성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던 식신의 성향이 아니고 상관의 성분일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교적인 성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식신과 상관의 차이라고 같은 이제 기운이 일간이 생해주는 그러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양이 같냐, 음양이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설명대로 일간의 어떠한 능력이 일간의 어떤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발휘되는 발휘 성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학업이라든지 뭐 집중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휘하는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자신의 일간의 학업이라든가 또는 무엇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연구를 꾀하는 그러한 내재적 성향을 가지고 하는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식신이 붙었을 때 그것을 일간 플러스 지지에서의 식신은 곧 그래서 문창이라고 하는 별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 그럴 문자에 창성할 창자에다 별성자를 쓰지요. 그래서 문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화를 보게 되면 이게 식신인데요. 이게 이제 문창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창성이라는 건 그만큼 학업이나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학업적인 어떤 성취도가 높다는 뜻이죠. 문창성은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화가 문창의 별이 되겠죠. 문창성.
그 다음에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화가 문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정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여기는 이제 진술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충미가 되죠. 유일하게 병정만 이 식신들이 문창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창이 안 되면 여기에는 문창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금인 편제와 정화 같은 경우는 유금인 편제를 문창으로 봅니다. 이게 예외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금이 똑같이 신금이 이제 문창성이 되고요. 기토도 유금이 문창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은 해수가 문창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자수가 문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목이 문창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같은 경우에는 묘가 문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 십간별로 이렇게 문창성이 놓여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창성은 이제 아무래도 학문을 추구하는 학업성취도니까요. 이 문창성이라는 건 학업성취도니까요. 결국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냐면 이 연주나 또는 월주상, 그러니까 연지 밑이나 월지 밑에 이렇게 문창성을 놓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시기에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런 문창성은 대체적으로 앞쪽에 놓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신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더 문창성을 놓더라도 이제 학업의 별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면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식신의 개념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꼭 짚고 넘어갈 몇 가지 점들을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식신이라고 해서 똑같은 식신이 아니죠. 뭐 당연히 일간이 10개이기 때문에 이제 10종류의 식신이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그래서 이런 일간을 그냥 간목과 을목을 묶어서 목일간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행별 10가지가 아니라 오행별 이제 식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별이니까요. 이전 목의 일주인 일간인 목일간이가 갑을목이죠. 목일간의 식신이라 이제 여기서는 식신이라고는 안 하고요. 식신과 상관의 특성을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으로 나오는 기운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식신과 상관은 육친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발휘되는 성분은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려도 크게 차이는 없고 일간의 식상으로 나오는 그 기운의 성분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묶어서 이렇게 오행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일주들의 식상성은 그래서 목생화가 되겠죠. 화의 식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가 이런 거를 목화 식신 또는 목화 상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자적인 표현으로 목화 통명이다. 통할 통자에다가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 통명이 되면은 목에서 꽃이 핀 것처럼, 그러니까 나무에 꽃이 핀 모양이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밝다. 뭐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화 통명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일간의 어떤 성분이 우수하게 발휘가 돼서 그러한 식상의 성분들이 꽃을 피운 모양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능력이 우수한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목화 통명이 우수하면은 예술 분야나 뭐 이런 분야에서
특히나 이렇게 밝게 빛나는 꽃을 피운 모양새처럼 화려한 분야, 이런 분야들에서 어떤 식신성을 또는 상관성을 발휘하는 데 우수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화일간이겠죠. 화일주들은 이제 병이나 정이 되겠죠. 병정은, 그래서 보통 이 일간들은 식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토들이 바로 식신이나 상관의 성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생토 되는 거죠. 화생토 되는 식상의 성분이다. 토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설기되는 그런 식상의 성분인데요. 대체적으로 화토 식상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우수함보다는 어떠한 외골수적 기질이 강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화통명에서 목화상관은 굉장히 우수한 어떠한 통기성으로 인해서 밝고 화려하고 꽃을 피는 모양새라는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화토식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화의 기운을 어둡게 한다, 그러한 설명이 많이 붙고요. 그래서 외골수적 성향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고집이죠, 고집. 자신의 어떤 일관된 성분으로서 고집, 외골수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난다. 우수함보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분야가 보통 역사나 어떤 학문 분야, 이런 분야에서 자기가 외골수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자기가 집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 적합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토상 식상의 어떤 성분들이죠. 자, 세 번째가 되면은 이제 토 일간들이죠. 무토나 기토의 일간들이 이제 금의 어떠한 식상을 본 것이죠. 금의 식신이나 상관이죠. 한마디로 토금 식상이죠. 토금 식신 또는 토금 식상. 자, 토금 식상에서는 이때 보통 설명되는 것이 이제 토에서 뭔가 이 흙인 토에서 뭔가 이게 금의 성분을 캐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광물을 캐낼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단단한 물질의 어떠한 금의 성분을 식상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꺼내놓고 나면 어떤가요? 굉장히 가장 단단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반짝거리고, 이제 뭐 금속 성분으로 본다면 반짝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일단 꺼내놓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성분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만 이 토에서 이 금을 캐내는 어떠한 번거로움이 내지는 장애가 좀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꺼집어내서 쓰는데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꺼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이 좀 따른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해내는데 원활하지는 못하고 조금의 장애는 있지만 일단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해 놨을 때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는 식신이나 상관 성분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일주겠죠? 금일간. 그러면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금일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의 일간에서부터 이제 물로서 나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금수식신 또는 금수상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금백수청이다, 이렇게 금백수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백수청이라는 거는 이제 금이 하얗고 물이 맑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물이 수원지를 확보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 물이 샘솟는 것이 이제 펑펑 쏟아 나오면서
뭔가 이제 물의 근원지를 찾으로 인해 수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금일간으로부터 나오는 식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 이런 것들이 금백수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매우 머리가 좋고 머리가 샤프, 머리가 좋다. 한마디로 그리고 두뇌가 명석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우수하고 샤프한 면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에서 물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으면 이제 온도가 이제 낮게 되면 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수하던 그 금백수청의 그런 물상이 이제 얼음으로 인해서 차가운 물이 되면서 이제 얼음화 되니까 이거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좀 추운 사주에서 금백수청이 되면은 온도가로 인해서 이제 얼음화 되니까 굉장히 좀 쌀쌀맞다, 냉혹하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요런 부분을 빼고 나서 이제 물이 좀 따뜻하면은 사주 온도가 적당하면은 상당히 우수한 명식, 두뇌가 머리가 좋고 샤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수일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임수나 계수의 일간이 이제 목으로서 기운이 그래서 이 식신이나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수목 식신 또는 수목 상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은 보통 법칙으로 볼 때, 자연적인 법칙으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것이 이제 바로 물이 나무를 만나서 이 수관을 타고 위로 올라갈 때, 이때는 드디어 물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수목식신은 이렇게 나무를 길러주는 그런 모양새로서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성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분으로 인해서 약간 하극상의 기질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극상의 기질. 자,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매우 우수하고요. 나무를 기르는 어떤 생명현상의 아주 주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교육의 물상, 나무를 기르니까요.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 식신이나 상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교육적인 물상이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종사한다. 이러한 해석을 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오행별로 총 식상의 성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럴 때 이제 식상의 성분을 섞어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질이 발현되는 일간의 기질이 설기돼서 발현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육친적 해석이 아닌 기운적 성분에서는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일간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 기운을 생해주는 오행인 또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또는 기운을 설해주는 그러한 오행의 성분 중에서 이제 음녀의 같은 식신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오행별로 이렇게 설기될 때 나타나는 서로의 상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도 이제 십간별로 이거를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식신이니까 식신인데 뭐 목화 식신이냐 뭐 금수 식신이냐 뭐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발휘되는 기운도 다르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초 시간에 잘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식신의 기본 개념하고 오행별 식신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먼저 규정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문창성의 부분도 그런 건 이제 신살의 영역에서 다 이렇게 다루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신의 영역에서는 문창성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신과 이제 다른 육친과들, 타 육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식신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육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벽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